과거 일제의 만행이 이제서야 천벌이 되어 일본에게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과거 한반도에서 저지른 수탈이 업보가 되어 현재는 일본의 본토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출신의 한 동물이 일본의 생태계를 완전히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 토종동물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선족제비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토종동물인 한국족제비는 일본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일본의 토종족제비인 일본족제비의 씨를 말려가고 있습니다. 고이는 족족 일본의 토종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며 번식을 하면서 세력권을 넓히고 있는 우리 토종족제비는 일본의 서쪽에서부터 세를 넓혀 도쿄를 향해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독립군족제비라고 네티즌들이 별명을 붙여준 한국의 토종족제비들이 과거 끌려왔던 선조들의 원한을 갚듯이 도쿄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조상들의 얼과 기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족제비의 행보로 인해 일본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생태계는 일본의 자연환경의 밸런스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마저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간에서는 이 족제비들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가 방사능에 의한 피해와 필적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와서는 너무나도 많이 불어나버린 한국의 족제비들을 잡아서 처리할 방법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에 끌려간 후 지난 몇십 년 동안 개체수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불어난 족제비들은 이미 일본 서부의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여 머지않은 시일 내에 도쿄마저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점령할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토종족제비가 어쩌다 일본에 끌려가서 어떻게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일본에게 재앙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한국에겐 굴욕의 역사였던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한국의 자랑이던 과거, 조상들이 남겨놓았던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원, 그리고 먹어야 할 식량까지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빼앗아가며 우리를 수탈하던 것이 당시의 일본이었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사람들에게만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몹쓸 짓들을 해왔습니다. 한반도의 전기를 끊겠다며 이 땅에 수많은 쇠말뚝을 박은 것을 시작으로 해수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던 호랑이와 표범 등 한국의 고유 토종동물들을 씨가 마르도록 싸그리 사냥을 하여 멸종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인 호랑이를 멸종시킨 것은 우리 민족의 전기를 말뚝으로 끄는 것과 같이 일본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시켜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한반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 기회에 뽕을 뽑겠다는 의도로 한반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져가자며 이 땅의 자원이란 자원은 다 수탈을 해갔고 때문에 우리 땅의 자연도 무참히 파괴되어 버렸죠. 1945년도에 우리가 독립하였을 때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던 1910년도에 비해 70% 이상의 국토가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뒤이은 6.25 전쟁으로 우리의 국토의 환경은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고 이후 우리 땅의 자연이 지금처럼 돌아오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본은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수탈해 갔는데요.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근로자로 차출되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고 우리 땅에 있던 동물들마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시베리아 족제비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토종족제비도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식용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족제비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시골이나 산이 인접한 곳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소형의 토종 야생동물입니다. 산과 공원, 하천을 비롯하여 도심의 일부에서도 가끔씩 출몰하는 족제비는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하는 동물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입니다. 한반도에는 총 2종류의 족제비가 살고 있는데 하나는 쇠족제비로 불리는 작은 족제비로 북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남한에도 적은 숫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주 귀엽고 조그만 족제비입니다. 또 다른 족제비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제비라고 부르는
우리 한반도의 토종 족제비로 황금색의 아름다운 털을 지녔고 눈 부분은 마치 복면을 쓴 것처럼 갈색 무늬를 가진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족제비를 닮은 동물 중 수달이나 담비 등의 동물들도 우리나라 땅에 서식하고 있으나 족제비와 같은 족제비과에 속한 동물들로 같은 과에 속해 있지만 종이 다른 먼 친척이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인 한국 족제비들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수탈당하였던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로 일본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포획당하여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만주에 주둔하는 일본군에 겨울용 방한용품으로 족제비의 털을 사용하였는데요. 한국에서 잡은 족제비의 가죽과 털은 일본군을 위한 방한용품으로 만들고 꼬리는 부세 재료로 사용되어 방한용품과 필기도구로 매우 질이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일본은 당시 자신들이 필요로 했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서 생포한 한국 족제비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족제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일본의 남단인 큐슈 지역에서는 이렇게 데려온 우리의 족제비를 조선 족제비라고 부르며 조선 족제비 사육 농장을 지어 대량으로 사육하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족제비 중 일부가 탈출하여 서일본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이 지역에서 우리 족제비들은 정착하게 되었고 이대로 씨를 뿌리며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생태계나 환경 파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족제비들이 털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에 이르러 일본의 토종 생태계는 한국의 족제비들로 인하여 큰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족제비들이 일본 땅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토종 족제비의 생태계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기 때문이죠. 귀여운 얼굴과는 달리 한성가라는 한국 족제비들은 일본의 토착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사냥하며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고 일본의 고유종인 일본 족제비의 서식지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족제비라고 불리는 일본 토종 족제비가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족제비들은 역시 한반도 출신답게 덩치와 힘에서 일본 토종 족제비들을 압도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체격이 크고 힘도 더 좋은 것처럼 한국 땅에서 태어난 한국 족제비들의 힘도 체격도 강함도 일본 족제비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한국 족제비에게 일본의 토종 족제비들은 상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일본에서 일본 족제비는 한국 족제비와의 세력 다툼에서 전혀 상대가 될 수조차 없었고 일본 족제비들은 한국 족제비들에게 서식지를 점점 빼앗기고 한국 족제비들의 사냥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족제비의 영역에 한국 족제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던 일본 족제비는 씨가 말라버리기 일쑤였죠. 일본 족제비에 비해 훨씬 덩치도 크고 성격도 사나운 한국 족제비는 일본 족제비를 몰아내기 시작했고 영역 다툼과 먹이 경쟁에서 밀려버린 일본 족제비들은 갈 곳을 잃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일본에서 살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현재 서일본에 정착한 한국 토종 족제비들은 오사카와 나고야를 거치며 서식지를 점점 넓히며 도쿄를 향해 서식지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성공한 우리 족제비들은 이제는 농촌과 산촌, 그리고 도심 주거지역 등에도 출몰하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생활 민원 처리 업체인 생활 110번에 따르면 최근 족제비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 및 악취, 그리고 기생충 감염 등의 문제로 심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누가 한반도 출신이 아니랄까봐 성격도 매우 거칠어서 사람이나 가축, 반려동물들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일본 당국이 경보까지 발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생태계 파괴종이 되어버린 한국 족제비들은 이미 너무 많은 숫자가 불어나버려 지금에 와서 퇴치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분포해버렸으며 일본 토착종들을 밀어내버리고 일본의 자연계에서 짱을 먹고 있으며 한국의 족제비가 분포하는 지역의 일본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살기나 담비 같은 천적이 있어 생태계에서 한국 족제비의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것을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했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일본 생태계에서는 한국 족제비에 대항할 마땅한 천적이 없어 한국 족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일본의 생태계를 초토화 시켜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족제비의 모습에 어찌 보면 통쾌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들을 보면 일제의 강제점령에 의해 나라를 잃고 서름을 받았던
당시 조선인들의 심정을 보는 것 같아 독립군의 심정으로 우리 족제비들의 진격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